넥슨의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2골을 토트넘이 넣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다 만들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어시스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연결해줬는데 그게 라멜라가 슈팅 때린 게 흘러나온 걸 리바운드를 에리센 때렸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어시스트 기록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자, 제가 어시스트 규정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세컨드 어시스트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옛날에는 프리미어리가 뭐가 있었냐면 슈팅을 때려요. 근데 그게 골키퍼 맞고 나오는 거를 다른 선수가 넣잖아요. 그럼 슈팅을 때린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줬었어요. 내가 슈팅을 때렸어. 그런데 그게 맞고 나온 걸 리바운드를 다른 선수가 동료가 밀어넣어. 그러면 슈팅을 때린 선수에게 어시스트가 기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손흥민 선수에게 세컨드 어시스트라는 게 기록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컨드 어시스트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골을 넣은 선수 직전에 패스를 넣어준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하는데 이 선수 전해준 선수가에게도 세컨드 어시스트라고 하는 기록을 냅니다. 요즘은 옵타를 비롯한 이런 통계 회사들이. 왜냐하면 그 결국 축구라고 하는 건 패스라고 하는 건 골이라고 하는 건 흐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만 왜 너무 보지 말고 그 전을 보자라는 의미로 세컨드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옛날 규정 같았으면 손흥민 선수의 그 앞쪽이 전진 패스가 세컨드 어시스트가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되지 않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가 PK를 얻어냈잖아요. 사실 그건 자카가 완전한 실수예요. 페널티 박스에서는 수비수의 태클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선택이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수비수의 태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카는 성급했죠. 그러니 손흥민 선수는 기다리면서 딱 걸렸을 때 넘어지니까 PK가 선언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왜 어시스트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 그게 어시스트가 아니냐? 예전에 그 어시스트였는데 왜 안 되냐? 이거 역시도 어시스트 규정이 프리미어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PK를 얻어낸 선수가 얻어내면 그걸 동료가 차서 넣잖아요? 그러면 어시스트를 줬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도 근데 내가 PK를 얻어냈어. 옛날 규정 얻어냈어요. 동료가 바로 차서 넣으면 어시스트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얻어낸 걸 내가 차요. 골도 기록되고 어시스트로 1골 1도움이 돼요? 내가 얻어낸 걸 내가 차면 옛날 규정. 내가 얻어낸 걸 내가 차요. 그래서 넣어요. 그러면 1골 1 어시스트? 자, 골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얻어냈어요. 근데 동료가 찼어요. 동료가 찼는데 골키퍼가 맞고 흘러나온 걸 다시 찼어요. 내가 얻어낸 걸 동료가 찼는데 키퍼가 맞고 나오는 걸 다시 찼어. 그러면 어시스트가 안 돼요, 또.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장면같이 이렇게 케인이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PK를 바로 차서 넣으면 원래 옛날 규정은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시스트 규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시스트는 오늘 기록되진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거의 과거로만 따지면 어시스트에 준하는 이런 어떤 활약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모든 데이터들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뚜렷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좀 빨리 바꿔준 게 아쉬운데 손흥민 선수가 한 79분 정도에서 교체해서 나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린트를 25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을 했죠. 사실 교체돼서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팀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달린 기록은 34.45km 시속을 달렸는데 거의 뭐 인간이 35km 정도까지 가까이 달렸다는 거니까 엄청난 건데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오늘 뭐 슈팅도 보면 슈팅도 2개를 때려서 2개의 다 모두 유슈팅으로 연결했고 또 2개의 키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오늘 활약 자체가 굉장히 높게 손흥민 선수가 오늘 보면 거의 팀의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높은 활약을 좀 보여줬고 특히 제가 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에리센과의 컨비네이션이었어요. 에리센하고 컨비네이션이 진짜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골을 다 관여하는 그런 플레이도 좋았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케인 얘기를 또 하긴 좀 그런데 가끔씩은 좀 부진한 선수 케인이 좀 부진할 때는 좀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약간의 다른 메시지를 주거나
좀 폼이 좋은 선수에게 좀 기회를 주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똑같은 패턴이니까 스스로도 이런 거 좀 못하면 자극도 받고 좀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그냥 이럴 때마다 케인을 써버리니까 마지막에 교체는 저는 손흥민을 계속 좀 뒀으면 어땠을까 좀 싶은데 좀 아쉽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성과는 드디어 이제 데스크 라인이 가동됐다는 겁니다. 예. 델리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 요 라인이 물론 델리알리의 지금 몸 상태가 부상에서 복귀하긴 했지만 아주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데스크 라인이 복원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거나 이러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델리알리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실수는 약간 보이긴 했지만은 막판에 의외로 의외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산체스예요. 다비송 산체스를 오늘 오른쪽 풀백으로 놨는데 오 괜찮았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헤딩 이렇게 클리어링하는 거는 역시 약간 좀 풀백으로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야 오리에 말고 산체스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어차피 왼쪽이야. 라이언 세센형이 돌아오게 되면 선수가 있는데 오른쪽은 좀 부족하잖아요. 예. 뭐 좀 부족한 건 좀 턴오버가 있거나 이건 있죠. 그런데 그래도 워커 피터스나 오리에보다는 가능성을 좀 봤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아스날은 일단은 동점까지 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긴장감이 큰 경기에서 실점을 2골을 먼저 해버리면 되지 않는데 중요했던 거는 전반 막판에 라카제트가 그거 때려 넣었던 거 터치 진짜 잘해가지고 넣었던 그거 만들지 않았으면 사실 좀 어려웠는데 전반 막판에 라카제트가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닭공으로 가는 에메리 감독이 굉장히 과감하게 뭐 미키타리안 세바요스는 확실히 잘 쓰면 참 좋은 재능이 됐겠네. 믿고 쓰는 레알살이 딱 될 것 같네요. 예.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